이제 브로드캐스트가 시작됩니다. 모든 참석자가 듣기 전용 모드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느크로이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우숙입니다. 텔레다인 느크로이는 오실로스코프, 시리얼 데이터 분석기, 프로토콜 분석기 리더로서 복잡한 전자신호에 대한 빠른 측정과 분석, 검증이 가능한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텔레다인 느크로이의 캔버스, 캔FD버스의 트리거 및 디코딩 툴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위한 교육입니다. 약 40분간 데모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 질문창에 입력해 주시면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웨비나 종료 후에 진행되는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술지원팀 오창훈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느크로이에서 기술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오창훈입니다. 사실 저희가 정기적으로 2달에 한 번씩 캔하고 캔FD에 관련된 오퍼레이팅 교육을 여러분들을 직접 사무실에 초대해가지고 스코프로 직접 디코딩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좀 여건이 안 돼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크로이가 가지고 있는 그 측정 툴 모두 다 커버하지 않고요. 캔 그리고 캔FD 디코딩하는 방법들, 그리고 디코드 테이블에서 필터링을 수행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디코딩해서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트리거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아이디 또는 특정 아이디에 내가 찾고 싶은 또는 있어서는 안 될 데이터를 찾는 그런 방법으로 트리거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하고요. 캔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런 에러 프레임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지 딱 요 4가지에 대해서 사용법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약 한 40분 정도 진행이 될 건데 40분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버스 캔 FD 이외에 다른 버스들 인터페이스들도 동시에 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습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디코딩된 이 결과들을 CSV 파일로 또는 다른 포맷, CSV 파일로 어떻게 저장할 수 있는지 아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원하는 내가 찾고자 하는 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아이디 또는 데이터가 섞여 있는 그런 필드를 전체 여러 가지 아이디가 섞여 있는 가운데서 이네들을 어떻게 포커싱해서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에러 프레임은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런 트리거를 쓰지 않고도 전체 캔이나 캔 FD 프레임 메시지들이 섞여 있는 가운데서 필터링을 통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애들만, 여기 보이시는 화면에서처럼 오늘 하게 될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캔 메시지 프레임을 어떻게 포착할 거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과제인데요. 보통 이제 캔이 하이하고 로우로 나눠져 있는 디퍼런셜 시그널링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특별한 프로브 없이 그냥 일반 패시브 프로브로 캔 하이 신호하고 그라운드하고 또 캔 로우 신호하고 그라운드하고 이렇게 포착해서 각각의 신호를 포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디퍼런셜 프로브를 사용해서 캔 하이 로우를 동시에 포착해서 별도 연산 없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실제 패시브 프로브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캔 하이 신호하고 캔 로우 신호를 따로 보시면서 모드 전압 레벨도 확인하고요. 각각의 레벨들 보시면서 또 연산을 통해서 디퍼런셜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디퍼런셜을 취하지 않더라도 디코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런 방법을 취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보이는 이런 전용 디퍼런셜 프로브를 사용해서 캔 메시지를 디퍼런셜 시그널링을 해서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패시브 프로브에서는 커먼 모드 전압 2.5V가 화면에 보이게 되는데 디퍼런셜 프로브에서는 커먼 모드 전압이 모두 다 제거되고 실제 도미넌트하고 리세시브 신호들 크기 상태 이대로 신호를 받을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 데모할 때 사용하는 것들은 이 캔의 DB 뭐 9핀짜리 이 Y 케이블을 그대로 뭐 커스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4mm 커넥터를 연결할 수 있게 해놓고 이쪽에 디퍼런셜 프로브에 4mm 커넥터 후크를 달지 않고 얘를 바로 직접 연결해서 신호를 포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딩입니다. 코딩을 한다 그러면 포착하고 있는 신호, 캔 신호의 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나는 만약에 디코딩만 원한다 그러면 한 비트에 5샘플 정도만 있으면 디코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미니멈 5배는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타이밍을 측정하거나 이래야 된다 그러면 샘플링 속도는 10배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00kbps 신호다 그러면 5배면 최소한 2.5메가 샘플링 속도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되고요. 뭐 가급적이면 10메가에서 그 이상의 샘플링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승 시간이나 이런 걸 테스트해야 된다. 그러면 라이징 엣지에 적어도 5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50배 이상의 샘플링 속도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샘플링 속도를 어떻게 고정하고 할 수가 있느냐? 우리 이제 타임베이스 스코프에 보면 타임베이스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타임베이스 메뉴에서 얘를 터치를 하셔가지고 그대로 들어가 보면 화면 오른쪽에 나는 샘플링 속도를 고정해서 쓰겠다. 그리고 원하는 샘플링을 지정하면 타임베이스를 크게 넓게 하고 좁게 하더라도 항상 이 샘플링 속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샘플링 속도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프레임을 디코딩 하려면요. 최소한 하나의 프레임이 모두 다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정한 프레임 일부만 화면에 보이게 되면 오실로스코프가 전체 프레임이 맞지 않기 때문에 디코딩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최소한 하나, 뭐 여기는 좋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미니멈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내가 봐야 될 신호들의 형태를 전체로 확인할 수 있는 타임베이스가 아주 좋은 그런 타임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캔 신호를 화면에 이렇게 보이고 있다면 어떻게 여기에다가 사실 이건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건 캔 FD 프레임인데요. 여기에서 이 아비츄레이션 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에 보입니다. 하이, 로, 하이 뭐 이렇게 보일 수가 있지만 이쪽 비트 레이트가 굉장히 빠른 이 부분에서는 어디가 하이인지 알 수도 없고요. 여기가 토탈 뭐 최대 64바이트까지 데이터가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매뉴얼로는 디코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디코딩을 하려면 스코프에서요. 전체 풀다운 메뉴 중에서 어널리시스 탭에 가보시면 시리얼 디코드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 디코드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아래쪽에서 셋업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세부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그 프로토콜을 디코딩 할 수 있는 메뉴가 세부적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뭐 왼쪽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사실 오른쪽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나는 디코드한 결과를 확인하겠다라고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캔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 소스를 지정했고 프로토콜 지정하고 그리고 캔 FD 같은 경우에는 전체 스피드가 아비츄레이션 필드나 데이터 필드나 속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레이트를 설정하는 부분이 하나밖에 없지만 캔 FD 같은 경우에는 아비츄레이션 필드의 속도하고 데이터 비트의 속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각각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맞추게 되면 화면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디코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디코드한 형태를 보면 스타트 프레임에서부터
그죠? 엔더 프레임까지 전체 박스를 하나 컬러로 구분을 한 박스로 딱 구분이 돼 있는데 이 박스가 캔 FD 하나의 프레임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SB는 스톱빗입니다. 스톱빗이 여기 이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스톱빗이 현재 들어가 있고 ID는 얼마였고 그리고 이게 extend ID 프레임인지 아닌지를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현재는 잘 보이지 않지만 DLC가 어땠는지, 데이터 값이 각각 어땠고 CRC는 어땠는지 전체 프레임을 각각 다른 색깔로 구분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아래쪽에서는 현재 들어오고 있는 화면에 표시된 이 프레임들의 디코드 결과들을 테이블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화면에서는 지금 보면 다 헥사 값으로 데이터를 풀고 있는데요. 만약에 나는 DBC 파일이나 AR XML 어떤 포맷된 심볼릭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그러면 그 심볼릭 데이터베이스를 파일을 지정해주면 디코드 테이블에서 얘가 심볼 브레이크 서큐트에서 들어왔고 아이디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DBC에서 각각의 이 프레임에 대한 정보를 해석을 하고 그 결과들을 화면에 테이블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캔 FD 같은 경우에는요, 이쪽에 ISO를 체크할 수 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처음 FD가 소개됐을 때는 이 ISO에서 뭔가 정의가 안 돼 있었고요. 몇 년 전에 ISO 프레임 데이터를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달라진 곳이 어디냐면 CRC빗 앞쪽에 스톱빗을 카운팅할 수 있는 그 3비트의 이 값이 필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에는 같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non ISO하고 두 가지 방식으로 전송을 시키고 두 가지를 포맷을 확인해 봤을 때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CRC 앞쪽에 스톱빗 카운트 필드가 있느냐 없느냐고요. 만약에 잘못된 이런 정보를 체크하게 되면 이 비트의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에러로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실제 오퍼레이팅에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좀 확대를 해서 똑같은 데이터에 그 스톱빗 카운트가 있는 거하고, 그러니까 ISO 타입하고 그렇지 않은 타입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ISO 프레임을 non ISO로, 그러니까 체크박스를 뺐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얘가 에러를 표시하고 있는지, 전체 CRC 카운트가 CRC빗 에러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는 스톱빗 카운트 비트인데 non ISO에서는 데이터가 끝나는 다음부터 바로 CRC빗 있기 때문에 디코더에서 에러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스코프에서 직접 한번 확인을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 데이터가 들어온 걸 현재는 멈춰놨습니다. 그리고 얘를 디코딩할 때는 어널리시스에서 그대로 시리얼 디코드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세부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셋업에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나는 디코드를 확인하고 싶다. 그리고 캔 FD 프레임이냐 아니면 캔 스탠다드냐, I2C 기타 다른 프로토콜도 같은 마찬가지 그 동작 방법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캔 FD이기 때문에 FD로 설정을 하고요. 먼저 나는 헥사데미클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비츄레이션 필드, 이 앞쪽에 있는 이 아비츄레이션 필드의 노미널 비트레이트가 이쪽 속도고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포함된 이 비트의 데이터가 4메가 속도로 현재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디코딩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지정한 레벨, 그죠? 여기서는 누굽니까? 퍼센트에서
약 50%를 기준으로 해서 디코딩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나는 샘플링 포인트를 직접 하드웨어하고 맞춰야겠다 그러면 이쪽 샘플링 지점에서 요걸 세부적으로 설정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기본적으로 에러 스테이트 인디케이터를 도미넌트 온리로 해두시면 기본적인 레벨을 이용해서 하이로를 판단하게 되고요. 이것을 체크박스를 빼면 세부적으로 샘플링 포인트의 위치들을 변경을 하고 원하는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ISO 타입이냐 그렇지 않느냐 라는 걸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캔 신호도 한번 볼까요? 밑에 채널 2번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은 캔 신호입니다. 일반 캔 스탠다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널리시스에서 캔 디코더 그리고 셋업에 가서 나는 요걸 디코딩을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스가 채널 1번이 아니고 채널 2번입니다. 그죠? 채널 2번을 끌어다가 필드에 넣고요. 그리고 프로토콜은 캔 스탠다드다. 그리고 났더니 지금 현재 빨간색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유는 데이터 속도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속도는 현재 500kbps입니다. 그죠? 바로 속도를 맞춰주니까 그대로 들어왔고요. 보이는 타입은 나는 헥사데미칼로 확인을 하고 싶다. 라고 했더니 지금은 채널 1번은 캔 FD가 들어오고 있고요. 채널 2번에서는 캔 프레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서 보면 노란색, 채널 1번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채널 1번에 캔 FD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 채널 2번에서 들어오고 있는 이 분홍색, 그냥 빨간색이라고 하겠습니다. 빨간색은 캔 스탠다드 프레임들이 여기서 이렇게 디코딩이 되고 있다. 서로 다른 그런 데이터들이 인터페이스가 달라도 한 테이블에서 동시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디코딩된 결과들을 한 화면에서 관측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코딩은 이런 방법으로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코딩에서 제가 그 화면에서 보여드린 건 한 프레임 또는 5프레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 개의 프레임을 받았다면 내가 원하는 프레임들을 검색하거나 또는 하나의 프레임들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싶을 때 줌밍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줌 방법은 이 디코딩에서는 별 특별한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디코드하고 있는 결과가 테이블에서 이렇게 아래쪽에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 아래쪽에서 보이고 있는 테이블 중에서 내가 좀 확대를 해보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 애를 이 행이죠. 로우 중에 하나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확대가 돼서 그러니까 확대가 된 트레이스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그 해당 한 프레임이 모두 화면에서 자동으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확대만 해주는 게 아니라 확대된 채널도 그대로 소스에 있는 디코딩 결과를 그대로 가져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파형 줌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배율하고 그죠? 좌우 그리고 상하 배율만 조절할 수 있는 반면에 디코딩한 테이블을 줌밍을 하게 되면 이때는 검색하는 그 메뉴가 오른쪽 아래에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덱스, 그러니까 화면 왼쪽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덱스별로 찾고 싶은지 아니면 아이디를 지정해서 내가 300번 아이디를 찾고 싶다 그러면 300번만 골라서 순차적으로 찾아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디 비트가 익스텐드니까 29비트짜리만 골라낸다든가 또는 캔 FD 프레임만 골라내고 데이터 랭스가 뭐 하나인 거, 8개인 거, 뭐 이렇게 데이터 랭스 코드별로 데이터별로 여러 가지 상태별로 데이터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아이디를 지정하고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이 화살표들을 이용해서요. 한 칸씩 한 칸씩 이동을 하는 게 제일 위쪽에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화살표 삼각형이 2개가 있고 벽이 있는 얘는 오른쪽 끝이나 왼쪽 끝으로 곧바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 플레이처럼 보이는 왼쪽 방향 삼각형, 오른쪽 방향 삼각형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하나씩 스크롤 해가면서 검색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먼저 can 프레임, can FD는 지금 한 프레임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요걸 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n 스탠다드 포맷에서 하나를 딱 클릭을 하니까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해당 프레임이 자동으로 확대가 됐고요. 물론 나는 DLC 부분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싶으면 마우스나 또는 화면에서요. 화면에서 이렇게 그 스크롤해서 영역을 선택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당하는 부분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저브 비트가 현재 도미넌트로 제로 되어 있고, 그죠? 스톱 빛이 여기 있고 DLC 코드는 3개다라는 걸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줌 2번을 아이콘을 딱 터치해 보면 얘가 주밍, 그러니까 현재 이 프레임을 주밍하고 있는데 이 프레임에 대한 설정 메뉴고요. 아래쪽에 보이는 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검색 메뉴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덱스별로 하나씩 이동을 하면서 보고 싶다. 이렇게요. 파행이 자동으로 내려가죠. 현재 여기 끝까지 왔고요. 하나씩 또 이동을 해가면서 검색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아이디가 예를 들어서 200번 이내를 찾아보고 싶다. 그럼 200번을 골라내고 이동을 시켜보면 200번 아이디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200번 아이디 부분만 확대돼서 현재 보이고 있고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얘는 내가 원하는 게 지금 아이디라고 그랬으니까요. 아이디를 전체 화면에 보여주는데 왼쪽 오른쪽에 4%는 여유를 두고 보겠다는 얘기고요. 이쪽 쇼 프레임이라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 200번 아이디 전체가 한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좌우 패딩 여부는 그대로 4%를 유지를 하고요. 만약에 나는 내 프레임 이외에 다른 프레임을 약 25% 정도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자, 인덱스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좌우 25%씩 남기고서 화면에서 서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전체 화면에 보이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디코딩을 해놓은 상태에서 검색을 수행을 해 나갔는데요. 이러지 않고 나는 내가 원하는 그 필드 값을 가진 애들만 디코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전부 다 화면에 보이는 건 전부 KNFD 프레임인데 이 중에서 KNFD 나머지 프레임은 나는 디코딩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여기 401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애들만 확인을 해보겠다 그러면 어느 위치에서 얘가 나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그 정보를 가진 이런 데이터들만 디코딩을 해서 화면에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화면은 길게 보고 있지만 그 중에서 관심 있는 프레임만 나는 필터링해서 이렇게 프레임 데이터를 디코딩해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터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덱스 번호로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나는 7번째에서 10번째만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아이디를 가지고 또는 여기 쭉 내려놨지만 사실은 테이블에서 표시하고 있는 모든 칼럼들을 가지고 다 필터링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자체는 엑셀에 필터링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내가 포맷하고 예를 들어서 아이디를 두 개를 했다 그러면 우호 조건은 안 되고요. 전부 엔드 조건으로만 필터링이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조건을 또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디코딩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나 예를 들어서 아이디로 하고 싶다 그러면 필드 위쪽 아이디 칼럼에 보면 오른쪽 끝에 삼각형 아래쪽 화살표 삼각형이 보입니다. 얘를 뚝 클릭하게 되면 팝업이 올라오고요. 이 팝업에서 내가 원하는 필드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현재 아이디를 했으니까요. 아이디에서 나는 401번과 같은 애를
필터링 하겠다 그러면 401번만 쭉 리스트업이 될 거고요. 또는 나는 401번을 빼고 가고 싶다 그러면 does not equal을 선택하시거나, 또는 401번보다 작거나, 또는 뭐 같거나 작은 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입력을 해서 필터링을 하고 해당 설정한 그런 값들만, 그 조건에 맞는 애들만 디코딩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필터를 적용했다 그러면 해당 칼럼의 아래쪽 화살표가 깔때기 모양으로 바뀌어요. 색깔도 파란색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필터링 된 인덱스들이 파란색으로 왼쪽 끝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테이블의 상태를 보고도 어딘가에 필터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결과 화면은 오른쪽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부분, 이 필터를 만드는 데서 이제 팝업에서 이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항상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필드에 숫자나 문자가 있다 그러면 이퀄하고 does not equal이, 그러니까 같지 않다, 요거는 좀 항상 표시가 되고요. 숫자인 경우에는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크고 작고를 검색할 수 있는 이런 그 필터가 생기고요. 그리고 숫자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10에서 100, 100에서 200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지정한 범위 안에 있는 거, 또는 내가 지정한 범위보다 작거나, 또는 큰 것들만 찾아내겠다, 이런 것들이 그 액티브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문자다 그러면 문자가 내가 지정한 문자하고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전체 라인 중에 n equals, 그러니까 그 일부분이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그 리스트에 없는 것만 골라볼 건지, 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필터의 오퍼레이터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화면에서는 전체 뭐 한 15개 정도의 프레임들이 디코딩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디가 나는 1203 이내만 필터링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칼럼에서 요걸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시고 그대로 팝업이 올라오면 같은 애를 고를 거니까요. equals 그리고 그 value에다가 id 필드 1203을 지정을 하고 이네이블 하게 되면 필터 결과가 이런 식으로 1203번 1203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애들만 그대로 골라서 선택적으로 디코딩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깔때기 모양과 파란색으로 이렇게 필터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폴드가 나왔고 나머지, 그러니까 1203 아이디가 아닌 애들은 디코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똑같이 테이블에서 선택을 하면 그대로 확대된 트레이스를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이는 이 노드에서는 can 스탠다드도 있고요, can fd가 같이 섞여 있는데, 이 중에서 나는 can fd 프레임이 아닌 애들, 그죠? 아까 can 스탠다드에서는 이 비트가 리저브 비트 제로가 기본 디폴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필드가 1이 되면 can fd 프레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리저브 비트 제로인 얘네들만 선택적으로 골라냈을 때 can 스탠다드 포맷들만 이렇게 프레임에서 디코딩이 되는 걸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앞쪽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필드는 전부 숫자예요. 그죠? 숫자니까 크거나 같거나 이런 걸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만약에 스테이터스 비트를 나타내는 이쪽 누굽니까? 칼럼 같은 경우는 글자가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에서는 contains라는 이런 그 조건을 이용해서 ERR이라는 이런 글자가 포함된만 필터링을 해달라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자가 표시된 얘네들만 디코딩을 하고 나머지는 디코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러 필드들만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한번 이것도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여기서는 필드를 한번 좀 길게 포착을 한 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만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주밍은 이제 확대된 건 일단은 끄겠습니다. 위쪽은 캔 FD고요. 아래쪽은 캔 스탠다드입니다. 자, 이렇게 빼보고요. 자, 캔 FD에서만 한번 지정을 할게요. 자, 캔 FD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디가 여기 뭐 여러 개 섞여 있는데 난 이 중에서 012만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 아이디 필드에서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012 아이디를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equals enable 하게 되면 나머지는 전부 다 디코딩이 안 되고 딱 아이디가 012라는 애들만 선택적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012보다 같거나 작은 애들을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 뭐 009도 선택이 되고요. 012로 되고 여러 개 필드가 같이 코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확인하고 싶은 비트를 그대로 선택을 해보시면 그 부분에 좀 확대가 돼서 신호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서 아이디는 일단 아이디는 빼고요. 이번에는 이쪽 스탠다드하고 캔 FD가 있는데 캔 FD가 아닌 애들만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캔 FD 프레임은 다 빠져나가고 이쪽에 지금 캔 스탠다드로 보면 이 필드가 리저브 제로입니다. 그래서 리저브 제로인 애들만 확인이 되고요. 또는 이 부분을 1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캔 FD 프레임들만 선택적으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디코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터를 적용을 해서 원하는 것들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어떤 특정한 조건을 주지 않고 그냥 화면에서 오토 모드나 노멀 모드나 이런 상태에서 신호를 받으면서 디코딩한 결과를 멈춰놓거나 실제로 받으면서 필터링을 적용하고 또는 디코딩한 데서 결과를 찾아갔는데요. 이번에는 직접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그 필드를 지정을 해서 찾고자 하는 경우는 캔 트리거라는 캔 FD도 마찬가지고요. 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트리거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아이디만 또는 특정 아이디에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특정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애들만 디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레임으로 따라서는 뭐 데이터 프레임이나 또는 리모트 프레임, 에러 프레임 포착할 수가 있고요. 캔 FD에서는 뭐 리모트 프레임은 없죠. 아무튼 에러를 포착하거나 데이터를 적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리거의 조건에서 또 아까 디코딩 할 때 잠깐 설명드렸던 그 ARXML이나 DBC 파일을 이용해서 직접 원하는 비트의 정보를 확인해 가면서 트리거를 또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리거 메뉴는 보통 이 트리거를 설정했다 그러면 원하는 걸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스코프에는 오토 모드도 있고요. 노멀 모드도 있고, 그런데 오토 모드하고 노멀 모드하고 차이가 뭐냐면 오토 모드 같은 경우는 내가 트리거 조건에 맞건 맞지 않건 항상 시그널을 업데이트를 해주지만 노멀 모드로 선택을 하게 되면 조건에 딱 맞는 애들이 들어왔을 때만 화면에 그러니까 프로브에 있는 신호, 프로브에서 프로빙하는 신호가 이 조건에 딱 맞았을 때만 화면을 업데이트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트리거 조건을 설정했다 그러면 반드시 노멀 모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노멀 모드나 또는 단 한 번만 잡아야 된다면 싱글 모드로 해서 포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여기에서도 캔 FD 같은 경우에는 노미널 비트, 결국 아비츄레이션 필드의 속도하고 데이터 필드의 속도를 따로따로
정확히 맞춰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 스레시홀드는 신호 안쪽에 항상 넣어 두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그 디퍼런셜 프로브를 사용했을 때 도미넌트에서 위쪽으로 리세스가 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트리거 레벨이 항상 신호 안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절을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아이디를 가지고 트리거 한다든가 또는 특정한 아이디에 특정 데이터가 포함됐을 때 트리거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맞추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러 프레임들이 들어왔을 때도 포착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화면에 보면 트리거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트리거 메뉴에서 보통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세부적인 메뉴들, 내가 들어와서 나는 CAN FD 트리거를 할 거고 스레시홀드는 어디 있어야 되고 속도를 일일이 다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디코딩 할 때요. 디코딩 할 때 처음 어널리시스에서 디코딩을 선택했을 때 이 셋업 메뉴에 보면 오른쪽 끝에요. 뭐가 있냐면 링크 투 트리거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이쪽을 체크를 딱 해두시고 트리거의 버튼을 딱 누르시면 현재 이 셋업에서 설정한 이 설정 값들이 그대로 어디에 내려가냐면 트리거 메뉴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굳이 또 다시 레벨을 맞추거나 속도를 맞추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트리거 메뉴에서 따로 이걸 설정하지 않고요. 어널리시스에서 그 디코딩 메뉴에서 링크를 걸어서 확인하는 이런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트리거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 스코프에 보면요. 딜레이라고 해서 여기가 트리거 시작점입니다. 트리거 시작점이고 이 삼각형이요. 이 부분에 항상 여기 지정해 놓은 뭐 여기서는 예를 들면 아이디가 200번인 프레임을 포착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면 요 화살표가 있는 위치가 항상 아이디 200번 딱 요 조건에서 맞는 이 신호가 스코프 중앙에서 또는 스코프의 트리거 딜레이가 있는 위치에서 해당 프레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프레임이 들어오더라도 항상 여기 가운데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 잘 보시면 똑같은 200번이거든요. 똑같은 프레임 아이디가 200번인데요. 위치를 한번 보시면 얘는 앞쪽에서 포착이 됐는데 얘는 어때요? 데이터의 중간 부분에서 지금 포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조건에 딱 맞아가지고 끝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200번 아이디에 1225라는 데이터가 들어올 때 난 트리거를 하겠다라고 설정을 하면 이 5가 끝나는 부분, 결국에 데이터 비트의 24번 비트 위치에서 이 센터가 딱 맞아서 트리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요 삼각형에 있는 위치가 내가 트리거를 설정한 그 위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CAN 또는 CAN FD에서 사용하는 뭐 ARXML이나 또는 그 DBC 파일에서 직접 메시지하고요. 메시지 안에 있는 각각의 시그널들을 선택만 하면 이 조건이 그대로 트리거 조건에 설정이 되고 해당하는 비트를 트리거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사용하게 되면 DBC의 설정 내용을 볼 수도 있지만 내가 120 하나가 뭐였더라 생각 안 하고 봐도 얘가 바디 데이터고 또는 윈도우 뭐 레프트 윈도우, 라이트 윈도우 이 정보를 찾을 수가 있고요. 뭐 엔진에서 캠 스피드로 난 트리거를 하겠다라는 것을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트리거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있던 필터를 일단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타임베이스에서 신호를 좀 짧게 하나의 센터에서 어떤 정보가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때요? 트리거 메뉴가 그냥 엣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가 계속 좌우로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프레임이 아니더라도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뭐 트리거를 된 CAN에서 트리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 트리거 아이콘을 터치하시고 나는 시리얼 데이터에서 CAN FD를 가지고 트리거를 하고 싶다.
그리고 속도를 맞추시고, 뭐 예를 들어서 아이디가 뭐 200번 이내에서 트리거를 하겠다. 그죠? 40mV, 이건 500. 현재 디코드 레벨이, 예, 디코드 설정해서 보니까 뭐 4메가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4메가 bps, 그래서 나는, 예, 아이디가 200번, 이렇게 잘못됐네요. 200번 이내를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 신호가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단발로 봤을 때요, 항상 어때요? 요 화살표가 위치한 이 부분에 보면 FD 프레임 200번 이내만, 항상 요 부분에는 200번 이내만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보이시나요? 제가 싱글로 한 번씩 지금 눌러주고 있거든요. 200번 이내만 이렇게 화면에서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익스텐드나 스탠다드나 관계없이 모든 프레임에서 이 아이디 정보만 가지고 트리거를 하고 싶다라고 지정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번에는 제가 012라는 아이디에서 트리거를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 부분에서 012가 정확히 끝나는, 그죠?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012라는 비트가 끝나는 부분에서 트리거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 012라는 데이터 중에서 뭐 쉽게 여기 앞에 있는 얘가 99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서 트리거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99 지정을 하시고 트리거를 딱 해보시면 금방 보이셨나요? 한 비트가 쉬프트 되는 거예요. 99가 끝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트리거가 딱 됩니다. 현재 이 부분이 만족되는 부분에서 이제 트리거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중간에 있는 뭐 30, 예, 스타트는 32번째 비트에서 뭐 8개 비트를 가지고 8개 비트를 가지고 나는 5, 6이라는 정보보다 큰 경우에 신호를 포착하겠다. 그러면 이것보다 큰 값이 있을 때만 들어오고요. 뭐 작을 때 트리거를 하겠다. 그러면 작은 값이 들어올 때, 현재는 이제 08이라는 정보가 있네요. 이 08이라는 정보에서 트리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바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프레임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는데 이걸 일일이 비트를 카운팅 해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기 보시면 나는 심볼릭 데이터를 이용해서 트리거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심볼릭을 하고 DBC 파일을 이용해서 직접 원하는 비트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저런 데이터가 있을까요? 없네요. 현재 여기에서는 에어백으로 잡겠습니다. 에어백 신호로 포착을 하면 쉽게 내가 원하는 그것을 헥사 값이 아닌, 그죠? 헥사 값이 아닌 실제 신호,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말하는 언어로, 그러니까 심볼릭 정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어떤 특정한 값들을 트리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냥 정상적인 신호에서 내가 원하는 값을 골라봤다면 이번에는 에러 프레임을 어떻게 포착을 할 거냐라는 건데요. 에러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캔 FD 같은 경우에는 뭐 6가지, 하나가 없네요. 이미지가 안 되는데 6가지 정도에서 데이터를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캔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CRC하고 스톱빗, 그리고 프레임 전체 구조가 잘못된 이런 정보에서 트리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에러 프레임 발생했을 때 트리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에러 프레임을 포착을 할 때도 트리거 모드는 항상 노멀이나 싱글에서 신호를 관측하는 게 맞습니다.
오토로 놨다 그러면 에러가 포착이 됐다가 바로 정상 신호로 되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노멀 모드에서 측정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에러 프레임을 포착을 했을 때 모양입니다. 전체 프레임들은 그대로 일반적인 모양을 하고 있지만 에러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 테이블에서도 이렇게 이 부분에 에러가 있다라는 것을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 실제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하나씩 프레임 하나에서만 지금 보고 있는데 얘를 에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스코프가 waiting for trigger라는 그 상태를 알려주고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설정한 에러 프레임이 화면에 현재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에러가 딱 들어오게 되면 에러가 들어오는 동시에 트리거를 하고 화면에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음 에러가 발생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항상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현재 얘는 에러 프레임이고 프레임에 지금 스톱빗도 스톱빗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전체 아비츄레이션 필드가 완료도 되지 않고 지금 프레임 구조가 완전히 깨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빨간색으로 현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타임베이스를 한번 좀 더 길게 바꿔본 상태에서 확인을 해보죠. 상태에서 신호가 만약에 에러가 발생을 했다. 그런 파형이 업데이트되면서 정상 신호들은 다 보여지고요. 그죠? 여기 지금 에러라고 이제 글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스테이터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에러 클릭하면 어떻게 에러가 났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런 경우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필터에서 컨테인스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네, 이 에러라는 글자가 있는 애들만 필터링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나머지는 싹 나가고 에러 필드만 화면에서 선택적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번엔 에러를 몇 개를 한번 줘볼까요? 자, 웨이팅 포 트리거에서 에러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기서 보시면 이 상태 에러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에러가 발생을 하면 현재는 이제 계속 꾸준히 에러가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고요. 에러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싱글 트리거를 딱 하면 이쪽 트리거 부분에 반드시 누가 있다고요? 에러 신호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에러가 한 번, 두 번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120번 아이디가 한 번, 두 번 발생을 하고 그리고 정상 비트가 리트라이가 됐다. 그러면 커서를 이용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또 데이터는 어떻게 깨져 있는지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에러를 뭐 한 3번, 4번 좀 줘볼까요? 자, 지금은 에러가 지금 4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3번, 4번 나온 후에 정상 신호가 나오고 전체 타이밍은 커서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에러에서 에러 10프레임에서부터 다음 120번 나오는 순간까지를 매저먼트를 직접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실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스코프를 가지고 좀 해봤다면 뭐 2시간 정도 하면서 하나씩 보셨을 텐데 오늘은 제가 앞에서 간단히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오토모티브에 관련된 이런 또 다른 정보들은 르크로이 홈페이지에서 슬래시 오토모티브 하면 이더넷이라든가 또는 자동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툴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코프에서 뿐만 아니라 이 마우이 스튜디오라고 그래서 오프라인 파형 어널라이저예요. 그러니까 오실로스코프 인터페이스는 오실로스코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뭐 파형을 포착했다면 이 PC에서도 이런 정보들을
그대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두 가지 버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디폴트 마우이 스튜디오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뭐 연산하고요. 그리고 뭐 측정할 수 있는 개수 이런 거 약간의 제한은 있지만 실제로 스코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모트 컨트롤하고 몇 가지 요 제약사항은 있지만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스코프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화면이 이 스코프에서 포착한 그 파형을 가지고 마우이 스튜디오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캔을 분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쪽 teledyne-lcroix.com/마우이 스튜디오에 가시면 이런 버전을 다운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약 30일 정도는 무료로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혼자 이제 디코딩 하는 걸 설명을 드리면서 직접 그 동작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캔에 관련된 질문, FD도 좋고요. 캔도 좋고, 그렇지 않는 다른 오실로스코프에 관련된 다른 내용이어도 좋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지금 바로 답변을 해드리고 스코프로 보여드릴 수 있으면 그 답을 스코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질문이 없으신 것 같고요. 혹시 지금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린 이런 파형을 받아가지고 마우이 스튜디오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다. 이런 분들은 그 세미나 설문지나 아니면 그렇죠.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파형이나 또는 랩 노트북을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사용한 그 DOT는 픽캔에서 나오는 디바이스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캔은 그 아두이노 실드에서 만들어 가지고 신호를 제너레이션 하고 있는 그런 샘플입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파일은 아마 내일까지는 아마 올라갈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절차들이 소개가 돼 있기 때문에 받으셔가지고 매뉴얼은 수백 페이지다 보니까 읽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순차적으로 어떻게 디코딩을 하고 어떻게 하는 절차들이 이제 순서대로 이제 가급적이면 순서를 표시하려고 얘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만 가지고도 혼자서 디코딩을 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요. 다음에 꼭 이 사무실에서 직접 스코프 만지면서 같이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